2022년 이후에는 더 폭등할 여지가 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네. 지금 부메랑을 맞았어요. 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네. 의왕집을 지금 팔려고 했었는데 세입자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렇지,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지금 팔지도 못하고 네. 전세도 지금 못 구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살고 있는 전세는 이제 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가셔야죠, 뭐. 그 윤희숙 그 의원님이 네. 이렇게 잘 구했으면 좋겠다. 음, 1년 만에 2억 5천 정도가 지금 그쪽 구하려고 올랐으니까. 하는 지역에 올랐는데 잘 구하기를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랬더니 네. 이런 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짤이.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 본인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뿐만 아니라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그게 사실은 법이라는 게 사람을 더 좋고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건데 네. 오히려 법이 점점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거래라는 게 사실 당사자만 합치만 있으면 사실은 개입이 할 의무가 없잖아요. 뭐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내가 합의만 하면은 누가 개입하지 않든 간에 온당하게 아니 그러니까 세입자도 내가 불편하면 계약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임대인도 그 계약에 합의만 된다고 하면 굳이 끼어들 틈이 없는데 그걸 자꾸 정부에서 끼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이렇게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역효과가 많이 나는 거죠. 아예 계약 쓸 때부터 음. 이사비까지 이제 딱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렇게 뭐 줄 세워가지고 면접 보듯이 9명 이렇게 예. 줄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고 실제로 저도 이제 요번에 8월 그 법 시행 전에 그 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그 전세가 4억 2,500이었는데 네. 요번에 그 법 개정 전이어서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대로.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약속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고3 수험생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5억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또 물론 많이 오른 거죠. 4억 2,500에서 5억이면은 7,500 올린 건데 구두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 기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막 6억, 6억 5천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전세값이? 지금 얼마인데? 8억 5천. 그거를 제가 그냥 어쨌든 구두 약속을 했으니까 한 2달 전부터 약속을 했으니까 임대기간 만료 전에 2달 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5억에 어쨌든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임대인들도 뭐 예전 같으면 임대차 3법이 없으면 그냥 굳이 이렇게 안 올려도 되는데 임대차 3법이 있으니까 왠지 요번에 안 올리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최고 한도로 올리는 거예요. 최고 한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다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세값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전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케이스고 제가 오히려 한번 그렇게 한번 혼남기 그 경제부총리도 한번 본인이 당해보면 또 어떤 심정일지 한번 그런 거를 체감을 하셔야 될 텐데 또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다 보면 더 역효과가 나는데 글쎄 깨닫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원래 홍남기 부총리가 네. 기재부잖아요. 관사가 있습니다. 세종시. 그래요? 있는데 거기를 쓰지 않고 지금 서울에 왜냐면은 서울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하니까 물론 이제 업무야 세종시에서 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뭔가 국회나 지금 뭐 국감 시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관사에서 살면 이제 왔다 갔다를 국회 왔다 갔다를 이제 세종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를 쓰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연말 개각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이제 홍 부총리도 오르내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그 양반도 관사에 들어가면 만약 그때 개각 때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몇 개월 있다가. 그러니까 그치. 지금 전세를 구해야 되는 그치, 상황이 그치. 지금 골치가 지금 많이 아픈 그치. 상황인 거죠. 월세 사셔야죠, 월세. 아, 그치. 월세가 나쁜 건 아니니까. 월세. 한 수백만 원 내시면서 월세 사셔야죠. 월세. 그렇죠. 참 머리가 복잡하겠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책을 만드시는 뭐 김영미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뭐 이런 분들이 왜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을 정말 반시장주의적인 정책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역효과가 나는 정책을 만드시는지 한번 저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손대인 씨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라이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많이 그러니까 손대인 씨 같은 경우는 풍랑론자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도 굉장한 사회주의자인 걸로 제가 글을 보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분들이 만든 정책이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이상만 있는 거예요. 이상만. 근데 우리가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현실은 무시하고 이런 이상을 쫓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런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계속 옳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토부 장관 그 김현미 장관이 구독자도 그 라이트하우스랑 그 뭐죠? 또 쇼킹하우스 같은 전반적으로 쇼킹 부동산 예, 전반적으로 이게 폭락을 외치는 전혀 그 현실성이 없는 그런 채널들을 구독하시는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토부 장관은 지금 최장수 하고 계시죠. 최장수. 그쵸. 뭐 아이러니하지만 뭐 현실은 이렇다. 그러면 아까 네네. 음마아파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전세가 부족한 게 서울 강남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지금 뭐 강남뿐만 아니라 요번에 그 김포 같은 경우에도 그 김포에 동일 스위트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추천했던 아파트인데 거기가 지금 전세 가격이 분양가에 육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양가 3억 5천인데 지금 전세가 3억 5천. 그러면은 사실은 투자 금액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전세 놓는 경우니까. 회수가 다 됐네. 그렇죠. 회수가. 계약금 3,500 내고 그냥 그 잔금은 이제 전세로 채워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사실은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헌집을 그냥 재건축 받으려고 있는 그런 이제 수요가 있는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학군이 좋은 데를 사실 음마아파트가 굉장히 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학군지를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맞물려서 그게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또 최근에 발표된 게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 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음마아파트를 재건축을 기다리고 하셨던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들어가서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사실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그냥 잠만 자고 나오든지 아니면 뭐 따로 뭐 월세를 따로 얻는다든가 다른데 새 아파트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냥 비워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비워놓는 거, 뭐 왔다 갔다 산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뭐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들어오고 싶으신 그 세입자분들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오히려 지금 오히려 그 세입자들한테도 물론 이제 집주인들한테도 마이너스이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들 왜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학군지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그런 장점들을 빼앗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니까 또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서민층, 세입자분, 그다음에 무주택자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또 많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무조건 지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안정될 것 같다. 뭐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 측에서는. 아니 근데 그렇게 완전히 될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폭등한 가격을 그러니까 폭등한 상태로 안정이 되는 거죠. 이미 폭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억 2,500이었다가 지금 8억 5천까지 뛰은 거지 않습니까? 2배로. 그렇게 되면 그 8억에서 안정이 돼봤자 이건 안정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8억에서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안정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 점상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잔파동을. 어쨌든 계속 이제 그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야 되고 자기네 정책이 옳다는 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2023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거요? 전세가 좀 안정화가 되려면 2023년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저는 저 생각이 전혀 다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전세를 올리고 싶은데 그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전세가 만기가 도래했는데 5%밖에 못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22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시세가 한 8억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4억에서 한 4억 2,500밖에 못 올렸다. 4억 2천밖에 못 올렸다. 5%니까 4억 2천 올렸다. 근데 시세가 8억이에요. 그럼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올려야죠. 올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부터 시작이고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022년 이후에는 더 폭등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전세 수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한 번에 더 2023년 이후에는 더 오를 여지가 있지 더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되게 재밌는 기사가 저는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네네. 소득 요건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니 많이 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치, 경쟁을 더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사실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좀 청약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려 했는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왠지 서울에 당첨이 될 것 같고 강남에 당첨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분들 보면은 가점도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나는 언젠가 청약에
만약에 당첨될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네. 사실 현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을 달리 써야 되는데 계속 정부에서 뭔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게 본인들한테 절대 유리한 정책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굳이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현을 떼실 필요 없는데 다만 이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득이 적었던 분, 그러니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 포함이 되시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기회가 될 수는 있는 거죠.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